살처분을 하지 않고 조류 인플루엔자를 극복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1997년 홍콩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수많은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성행하는 중국에서 살아있는 닭을 들여오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We found that the virus is very strong because we can find from the birds and the chicken in the farmer die a lot, and some experts told us it will have the fatal of the human beings, and so we are afraid it, and we have a long time discuss. 해마다 되풀이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살처분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콩은 고심 끝에 2002년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유일하게 예방적 목적으로 백신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중국 본토로부터 질병 전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So vaccination has been used in Hong Kong since 2002. Since full vaccination of all birds coming to Hong Kong from December 2003, there has only been one outbreak on one farm in 2008 between now and today. And that particular outbreak was due to a virus which was an antigenic variant. So there's good evidence to show that as a preventive, the vaccine can be used.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살처분 대신 백신 정책을 선택할 경우 바이러스가 알게 모르게 퍼져 인간에게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홍콩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For me, vaccination helps in that situation. The less virus you have circulating, the less chance you have of human exposure. So I'm a very strong believer in the importance of vaccination in that respect. The best example currently is H7N9 in China. In the winter of 2016-17, there were close to 1,000 human cases of infection with H7N9, and many of those were fatal. When vaccination was introduced in 2017, the following winter, it's just passed, there have been 1 or 2 human cases. That's because you have immunity in your birds in the markets, and it means that less people are being exposed to the virus. And there's results coming out now which will show that the amount of H7N9 virus that's present in those markets has markedly reduced since vaccination was introduced.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유사한 질병들을 겪어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도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그 양계 농가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백신을 하고서 그 질병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남아의 현재 모든 국가들이 다 곤란을 겪고 있는 뉴캐슬이라는 질병도 있는데 그런 질병도 백신과 또 이제 차단 방역을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축산 환경이라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도 백신 정책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입안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근절을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닭들에게 일일이 백신을 놓는 것이 가능하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란계의 경우 이미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는 닭은 30만 마리. 백신을 접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인부 10명이서 고작 하루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정책이 우수한 점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산란계, 그러니까 알 낳는 닭 한 마리를 살처분 정책으로 묻을 때 드는 비용이 간단하게 10,000원입니다. 백신을 2번 이제 주사를 하는 비용은 200원이거든요. 그 200원을 들이면 살릴 수 있는 거를 10,000원에 묻고 이렇게 산업이 정체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제 비용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백신 정책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처분 정책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생명체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살처분이냐 백신이냐, 한국의 미래 방역 정책은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현재 아까는 설명한 그런 백신의 어떤 한계나 그런 것 때문에 중국도 백신 접종 하잖아요. 근데 발생을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산업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우리나라 사정상 산업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게 조금 백신 접종보다 질병을 단기간에 근절시킬 수 있고 하는 게 좀 살처분 정책을 저희들이 해서 단기간에 질병을 좀 진정을 시킴으로써 산업적인 피해도 좀 줄이고, 대신 어떤 긴급 시에는 저희들이 긴급 백신 접종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백신의 효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처분 정책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제역의 경우 우리 정부도 백신 정책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 백신 O형, A형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의 살처분은 불가피하다. 발생 농장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살처분해야 돼요. 거기는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전체 중에서 이제 방어하는 놈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최소 살처분은 필요한데,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면역 수준도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처럼 그런 과도한 살처분은 저희들도 안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합니다. 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유소윤 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살처분 명령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많은 죽음을 보다 보니까 죽음을 봐도 죽나 보다. 그냥 당연히 죽였나 보다. 그리고 AI하고 살처분하고 이야기 나오면 국민 여러분들은 그냥 나 병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죽였나 보다. 아니거든요. 병에 안 걸려서 죽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 예방적이라는 말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또다시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입니다. 종말을 앞둔 살처분 신화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명령과 가축들의 비명, 그리고 농부들의 눈물. 400년 전의 유물, 살처분이 초래한 비극은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할까요?